마켓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을 등록할 건데요. 그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품 안내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품을 등록할 때 이 상품의 상품명 앞, 상품명 뒤, 아니면 상세 설명의 위, 상세 설명의 아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안들을 여기에 넣어 놓으면 템플릿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상품이 등록될 때마다 이 정보를 가지고서 상품명 앞, 뒤, 위, 아래에 다 넣습니다.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목 앞글, 말머리라 그러죠. 여기에 뭐 무료 배송이면 무료 배송, 뭐 특가 할인, 뭐 이런 광고성 문구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목 뒷글이라 그래서 상품명 맨 뒤에 특정한 문구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뒤에 붙이는 거는 요즘에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상세 설명의 위, 상세 설명의 아래에도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앞글과 뒷글은 사용 안 함으로 체크를 하면 되고요. 내용 앞글에 넣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흰색 이미지 조그마한 이미지 한 개가 들어있어요. 저희 회사는 빈 이미지라 그러는데 흰색의 뭐 1에 1픽셀짜리 이미지를 지금 요 주소창에 보면 이베이 즉 G마켓 이미지 호스팅의 event.jpg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넣어 놨어요. 이렇게 넣어 놓으면 제가 몇만 개고 몇십만 개고 등록한 상품에 요 이미지들이 다 들어가요. 그랬다가 추석 때 우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쉽니다. 여름이야 며칠부터 며칠까지 쉽니다.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지할 내용이 있죠. 그럼 저희는 그 공지할 내용을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요 똑같은 자리에 event.jpg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등록된 몇십만 개의 상품의 상단에 동일한 내용의 공지사항이 쫙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괄 공지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다시 흰색의 점 이미지로 이렇게 변경해 놓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고객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지금 처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는 제 다른 영상들에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요 만드는 법에 대해서 다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뒷글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문시 필독사항에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 있죠. 이 정보는 면책 조항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뭐 보험 가입하거나 어디 가면은 나한테 불리한 사항은 피해 나가려고 마구 이런 것 저런 걸 적어 놓잖아요. 그런 조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안에 그래서 문안 구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세부적으로 들어있어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문구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넣으려면 힘드니까 저희 회사에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퍼넷쇼핑 사이트에 들어와서 요 좌측 하단에 필독사항 템플릿 무료 제공이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템플릿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 이렇게 보시고 괜찮은 거 있으면 여기 PSD 무료 다운로드 있죠? 요걸 클릭하게 되면 원본 파일이 나옵니다. 그럼 이 파일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도 살짝 수정하든지 아니면 지우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 그 필독 사항을 가지고서 문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큰 문제 없이 판매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고지 확인해야 되죠. 출고지는 우리가 이미 배송지 관리에서 등록해 놨어요. 요거 그대로 가져다 쓸 거고요. 그다음 교환 반품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등록해 놨어요. 요거 가져다 쓸 거예요. 이런 교환 반품지는 여러 개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송 정책이에요. 우리가 배송비 유료 2,500원, 2,750원, 3,000원, 무료 배송, 착불 배송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보를 우리가 지금 상품 등록할 때 가져다 쓸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마켓에 상품을 등록할 건데요. 우리가 마켓 연동 미리 해놨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쿠팡에 상품을 등록할 거니까 쿠팡의 마켓 연동 필수값이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마켓 연동 부가 정보에서 이렇게 확인하죠. 자동 연결, 자동 연동 설정에 상품 정보 전체 수정되어 있는지, 상품 안내 정보 아까 설정한 거 불러와져 있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들은 우리는 사용 안 함.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 개수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요대로 설정하시면 돼요. 옵션 등록 순서대로 등록을 해요. 근데 만약에 옵션의 숫자가 200개가 넘어가면 그 뒤는 잘라버려라. 쿠팡의 옵션 등록 수량이 200개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마켓별로 요게 하단에 쓰여 있죠. 스마트 스토어 500개, 쿠팡 200개, 지마켓 옵션 뭐 이렇게 숫자들대로 요 자리에 적어 넣으면 그거 이상 되는 옵션이 있으면 잘라버리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설정해 주고요. 등록 이렇게 되면 다시 마켓 연동 설정 확인된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요 연결 확인 한번 클릭해서 연결 성공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연결 성공 나오면 이제 마켓에 상품 등록할 준비는 모두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광고 세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광고 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에 팔 건지, 그 다음에 얼마를 할인해 줄 건지, 그리고 쿠폰이나 뭐 포인트 같은 거를 얼마에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광고 세트를 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마케팅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서 정말 밀고 땡기기를 고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적는 게 아니라 각각의 마켓의 특성에 맞춰서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군의 고객이 누군지에 따라서 요런 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요런 정책들을 세우는 거는 이후에 별도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은 마켓에 그냥 상품을 등록하는 것까지만 진행할 거니까 그냥 요렇게만 하세요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광고 세트명 정하는데 요렇게 정했어요. 쿠팡에 20마에 11할. 요건 뭐냐면 쿠팡에 등록할 건데 20% 마진을 볼 거고 11% 할인을 해줄 거야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요 광고 세트 목록을 이렇게 광고 세트를 만들다 보면 막 수십 개씩 만들어져요. 마켓별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판매 조건별로 만들어지니까 리스트만 보고 내가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세트구나 이게 식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 가격을 정합니다. 가격을 정하는 상세한 반복도 이후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결제가와 등록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이건 이상하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결제가 등록가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뭐냐 하면 결제가라는 건 고객이 구매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고요. 등록가는 여러분들이 등록한 가격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마켓이.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상품을 20,000원에 등록을 하고 50% 할인을 해줬어요. 그럼 고객이 얼마에 사요? 10,000원에 사겠죠. 자, 등록가 기준은 수수료를 어디서 가져가요? 20,000원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15%라 그랬을 때 실제 내가 내는 건 30%가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내죠. 결제가는 50% 할인해서 10,000원에 팔렸잖아요. 수수료를 이 10,000원에서 가져가요. 15% 가져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자, 이 중에서 결제가 기준으로 수수료를 가져가는 곳은 쿠팡, 카카오톡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이에요. 등록가 기준으로 가져가는 곳은 어디?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마켓이 결제가 기준이냐 등록가 기준이냐 요거에 따라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쿠팡에 판매할 거니까 결제가를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매가가 있어요. 도매가 10,000원이라 그럴 때 마진 제가 20 적어놨어요. 요거는 최종 판매가의 20% 마진이 아니라요. 내가 사온 값 10,000원에 20% 2,000원을 내가 마진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 마진 계산식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뒤에 쿠폰을 주고 그 다음에 할인을 주고 그 다음에 마켓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막 공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진을 어느 구간에서부터 마진으로 계산할 거냐 요거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내가 사오는 값에서 고정적으로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로 계산식을 만들자 요렇게 고민 끝에 정했습니다.
이거 그냥 저희 회사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다 20을 적어 놓으면 나는 이 모든 수수료를 다 공제하고 내 통장에는 12,000원을 들어오게 만들겠다. 요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는 포인트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빵원 적었고요. 배송료는 우리가 그냥 빵원 적었고요. 요 배송료는 실제 고객이 내는 배송비가 아니고 내가 3,000원짜리 배송비인데 요걸 무료 배송으로 만들 때 이 3,000원을 상품 가격에 녹인다고 얘기해요. 그럴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 여기다가 3,000원을 적어 놓으면 이 가격이 도매가가 13,000원이 되고 여기서부터 마진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3,000원짜리 유료 배송이지만 마켓에 무료 배송으로 등록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켓 수수료는 15% 정도 잡았고요. 즉시 할인율로 11% 정도 잡았어요. 자, 이러면 만원짜리가 마켓에 15,870원에 등록되는 거고요. 여기서 10% 할인된 13,000원, 12,800 얼마에 고객은 사게 되는 거고 수수료는 그 가격에서 수수료가 공제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요 할인 기간이 이렇게 기간을 적는 거예요. 요 즉시 할인해 주는 기간. 안 적어도 되는 마켓이 있고 적어야 되는 마켓이 있습니다. 그냥 안 적고 등록했는데 등록이 되면 괜찮은데 오류로 뱉으면 등록일 기준으로 그 뒤에 한 1년 또는 2년 정도로 이렇게 할인 기간 적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사은품인데 요것도 요 사은품이 적용되는 마켓이 있고 적용 안 되는 마켓이 있는데 일단 적어 놓습니다. 여기에 저는 그냥 그 권장이 무료 다운로드 쿠폰이라고 지금 10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료 다운로드 쿠폰, 뭐 무료 파일 다운로드 쿠폰, 뭐 웹하드 이용권, 뭐 이런 것들을 쓰는 분들은 저랑 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아는 분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건 그러니까 무료 웹하드 다운로드 쿠폰이에요. 그럼 이거 만약에 고객이 달라 그러면 어떡하죠? 웹하드 아니면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미지로 쿠폰들이 있어요. 요거 하나 받으셔가지고 그냥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몇십만 분의 1로 달라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엉뚱한 말 적으면 안 돼요. 뭐 총알 배송, 뭐 정성이 가득 담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면 클레임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마켓에 신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적고요. 여기도 기간을 이렇게 요청하는 마켓이 있고 기간을 안 적어도 되는 마켓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마켓에 상품을 등록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되게 힘들었죠. 자,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다 도는 거예요. 모든 마켓이. 근데 이미 우리가 템플릿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두 번째 마켓, 세 번째 마켓 할 때는 조금 수월해지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마켓 동학 관리의 마켓 상품 연동이라는 메뉴에 들어오면 이렇게 화면이 보여요. 여기 검색창이 나오죠? 요 검색창에서 내가 등록할 상품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고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상품을 등록할 거예요? 쿠팡. 그러니까 쿠팡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쿠팡이 아직 연동 안 된 상품을 연동을 시킬 거예요. 등록하는 것 자체를 연동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미연동 고르겠죠. 한번 연동된 아이들은 다음에 미연동을 고르면 계속 한번 안 나오겠죠. 검색 결과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미연동. 근데 연동하다 실패한 아이들이 계속 쌓이고 내가 상품수가 없을 때는 연동 실패한 것만 검색해서 다시 연동 시도해서 등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미연동 상품이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무조건 미연동. 그리고 판매 상태라고 하는 건 이 상품이 셀러큐에서 판매 중인 상태만 검색합니다. 요렇게 쿠팡에 팔 거고 쿠팡에 연동 안 된 것들 중에 판매 중인 것 이렇게 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를 수도 있어요. 공급사로도 검색할 수 있고요. 특정 기간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요. 옵션이 있는 상품 없는 상품으로 나눠서 검색할 수도 있고요. 가격 구간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 여러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여하튼 내가 쿠팡에 오늘 2,000개를 등록할 수 있으면 할 거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2,000개의 상품을 골라내는 거죠. 자, 공급사는 이렇게 요거 선택을 누르면 공급사 코드를 넣을 수 있고요. 여러 공급사 뽑아낼 수도 있어요. 최우수 공급사 전체, 우수 공급사 이렇게도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건강기능식품이냐 이런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직 우리가 건기식이나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은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고 이러면 이제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가격 자율이냐 가격 준수냐인데 가격 준수 상품도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배송비. 요 배송비는 반드시 설정해야 돼요. 우리가 배송비 세트 만들었잖아요. 뭐 무료 배송 2,500원, 2,750원, 3,000원, 3,300원. 그 구간의 상품만 뽑아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2,500원 배송비 세트를 쓸 거면 여기에 2,500원, 2,500원 검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검색하면 검색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 결과 4,000개의 상품이 나왔어요. 검색된 상품을 이제 마켓에 연동할 거예요. 검색 결과를 보고 이 중에 다시 또 이렇게 체크해서 고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전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나왔어. 등록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마켓에 전송하는 것 보여드리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쿠팡이잖아요. 여기에 쿠팡 체크해요. 쿠팡을 체크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만들었던 세트가 드디어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상품 안내 정보 만들었죠. 그거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선택하고요. 상품 광고 세트 만들었죠. 그 쿠팡에 20만에 11할 요거 체크하고요. 배송 정책 우리가 많이 만들었잖아요. 위에서 우리가 2,500원, 2,500원 배송비를 골랐으니까 여긴 유료 2,500원 세트를 딱딱딱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선택 상품 전체 선택 이렇게 체크를 하면 검색 결과가 다 체크되고요. 그리고 선택 상품 마켓 전송이면 요 선택한 페이지에 있는 상품만 마켓으로 전송되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지를 입력하는 곳 있죠? 입력하는 것도 있고요. 설정 페이지 마켓 전송은 여기에 입력한 페이지들 전체가 순서대로 등록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편해요. 이 웹 버전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작업을 걸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페이지 또 작업 걸고 하는데 요거는 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하겠다 하고 요거 눌러놓으면 1페이지 끝나면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해서 10페이지까지 넘어간다. 근데 문제는 이 웹의 특성상 브라우저의 특성상 중간에 중단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검색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부터 검색해서 넣고 누르면 또 순서대로 진행되고 똑같은 상품이 만약에 다시 검색이 돼서 들어와 있으면 중복으로 등록되는 건 아니고 수정을 칩니다. 기존에 등록된 걸. 그래서 중복 등록의 위험도 굉장히 낮으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괄로 등록하는 것 가령 뭐 밥 먹으러 갈 때 눌러놓고 가고 잘 때 일괄로 걸어놓고 이렇게 자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괄 등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등록을 누르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렇게 밑에 창이 열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등록 결과가 쭉 나와요. 연동됐다, 실패했다, 실패했다면 어떤 사유로 실패했다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간다면 이렇게 로딩바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진행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등록된 상품을 우리가 다 등록 잘 됐어 끝났어 와 그러고 여러분들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제대로 등록됐는지 꼭 마켓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물론 처음에 한 두세 개 정도 먼저 등록한 다음에 마켓에서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전체 등록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한 두세 개 등록한 다음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확인할 때 어떤 거냐 이렇게 상품 정보 수정 들어가서 내용들이 다 맞는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고객이 보는 프론트 페이지, 고객이 보는 페이지에서도 카테고리가 맞는지, 그 다음 상품명 제대로 들어갔는지, 혹시 뭐 꼬인 게 없는지, 할인은 해주기로 했으면 그 할인율이 맞는지, 가격이 맞는지, 그 다음에 배송비 3,000원 되어 있네요. 요거 맞는지, 그리고 쿠팡이나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11번가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로 묶여버렸는지 안 묶여버렸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등록하고 나서 가격 비교에 안 묶였어요. 저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가격 비교에 묶였어요. 그러면 내가 가격 비교 묶인 것 중에 최저가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가격 비교에 묶였는데 최저가가 아니다. 그럼 이 상품의 팔릴 가능성은 0%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만약에 만 개 등록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가격 관리에 들어가면 아이템 이너의 상품과 아이템 이너가 아닌 상품의
비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아이템 위너가 아닌 상품이 5,000개, 위너인 상품이 3,300개. 그럼 요거는 어떻게? 버린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상품 또 등록한다. 왜? 우리 위탁도매를 이용하는 경우는 팔 상품이 많다. 그쵸? 안 팔리는 상품을 굳이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쿠팡에 상품을 등록하는 절차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